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규칙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00여 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는데 특히 금품 수수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얼마 전 광주 도심에서 아찔한 역주행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이 크게 다쳤지만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나간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2차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퍼져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기 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의 광주 전남 시도의회 의원 정수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전남의 의석수가 광주보다 3배나 많다 보니 이대로 통합될 경우 특정 지역의 대표성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 인구수는 약 140만 명, 전남도 인구는 178만 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의회 의원 수는 광주시 의회가 23명, 전남도의회가 61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수를 인구수의 비례에 맞추는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구와 의석 구조대로 치러질 경우 광주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이틀간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 시위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비해서 너무 커지게 된다면 시민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광주시 서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통합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의회 개혁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국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도 가능해진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선거제도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날이 흐리겠고요. 약한 눈비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가량의 눈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낮게 시작한 가운데 특히 광주의 한낮 기온 한 자릿수대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영광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민심을 청취합니다. 당 지도부는 오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한편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오늘 구체적인 경선 규칙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86명이었던 선거법 입건 인원은 2022년 218명으로 17%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 선전과 폭력, 당내 경선 비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등 신종 범죄에 대비해 경찰 선관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역주행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등은 크게 다쳤지만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나간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주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의 한 2차로 도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에 달려오더니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마주오던 경찰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화물차까지 덮쳤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노인을 비롯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운전자가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 주변 시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찌그러진 차 문을 열고 운전자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그 차 이제 구겨진 거 막 펴시려고 하시고 단체로 그렇게 분조 작업 하시더라고요. 사고 현장이 시민들의 손길로 수습되는 동안 한편에선 자발적인 교통지휘가 이뤄졌습니다. 도로로 튕겨나온 타이어 등 파편을 치우고 뒤따르던 차량들을 건물 앞 도로로 유도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운전자의 가족은 건너편 차선에서 좌회전한 뒤 차량이 급가속했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이 약 1km를 달린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두바이를 방문했던 광주 전남 여성벤처협회 회원 17명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항공편 차질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 중이며 고립된 기업인 전원은 현재 호텔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인들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대만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무사귀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5cm 크기의 유해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참사 잔해에 대한 3차 재분류 작업 중에 발견된 것으로 지난달에도 25cm 크기의 유해와 유류품 150여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발견된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잔해에 대한 철저한 수습과 정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을 기적처럼 바라본 작가와 역사 속에 묻힌 모든 이들의 우주의 별로 소환한 작가가 전시를 열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경외를 각기 다른 시각과 화법에 담은 2개의 전시를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뒤바뀐 우주에서 부서진 배가 고래처럼 유영합니다. 순환하는 시간과 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무등산을 내려다보는 밤하늘에 돌을 닦듯이 별 하나하나를 가득 그렸습니다. 작가에게 5월은 수많은 무명시들이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민중미술인 조정태 작가에게 별들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이름 없는 존재이자 그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지난날 현실의 모순과 저항의 구호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화법에서 벗어나
은유와 상징으로 예술적 언어를 확장했습니다. 그 사건들의 본질을 조금 유추할 수 있게 어느 시대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전 시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상징과 은유를 썼습니다. 높이 3m, 폭 7m에 이르는 대형 작품으로 극대화한 조형미와 압도적인 공간 구성도 또 다른 조정태를 만나는 매력입니다. 관람객들을 마주보는 얼굴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입니다. 재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당신은 정말 살아있군요 하며 감탄합니다. 주라영 작가는 1년 전 큰 병을 앓고 난 뒤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지니 살아있는 순간들이 기적 같고 소중했습니다. 창작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새로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탐닉하는 동안 경이로운 찰나의 시간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 생묘라는 찰나지간의 어떤 순간들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투병 이전의 작품들도 삶에 대한 경외의 순간들을 품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절대자와 만난 어느 수녀의 거칠디 거친 손등과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묻는 준엄한 눈빛은 전쟁의 광기를 또다시 목도하고 있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문학 도시를 선언한 장흥군은 문학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와 드라마 사업에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3회 남도 영화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첫 막을 올린 남도 영화제.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의 특색을 영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전남형 영화제입니다. 순천과 광양에 이어 세 번째 개최지로 장흥이 선정됐습니다. 이 남도 영화제 시즌 3의 개최지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군으로 확정되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남도 영화제 본행사는 내년, 올해는 사전 프로그램 성격인 프레 행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올 한 해 장흥 곳곳의 문화공간을 영화 무대로 재해석해 본행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장흥 물축제와 연계한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옛 장흥교도소, 빠삐용지 문동장의 야외 영화관을 조성해 특별 상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배우 최수종 씨와 연기 캠프 참가자들은 물축제 기간 단편 영화를 제작해 내년 본행사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장흥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단편 영화 2편을 제작할 건데요. 그 물축제 하는 현장이 생생하게 나오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해서 촬영하는. 장흥군은 이번 영화제 개최를 계기로 영화 영상 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해 문학을 넘어선 종합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흥은 이제 문학을 넘어 영상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도영화제 시즌3가 문학도시 장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생성형 AI로 되살린 영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동시에 SNS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퍼져 논란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은 물론 역사 왜곡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만세 함성. 태극기를 꺼내든 유관순 열사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조국을 눈앞에서 마주합니다. 유 열사의 고향인 천안시가 3.1절에 맞춰 선보인 AI 복원 영상에 뭉클하다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SNS에선 동시에 유 열사가 방귀를 뀌고 유 열사가 탄 로켓이 발사되는 등 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영상도 번져나갔습니다.
20년 전 유혈사의 사진과 복식고증을 거쳐 표준 영정을 완성한 작가는 AI가 독립운동을 왜곡하는 수단이 된 것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AI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3.1절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유관순 열사를 폄하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일자 문제의 영상은 SNS에서 삭제됐지만 AI를 악용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호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부산에는 10곳 넘는 공공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막상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래구 충렬사 한편 전통 혼례식장입니다. 결혼식 대관료는 시간당 10만 원 수준. 가격이 이처럼 저렴한 건 이곳이 결혼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부산시가 지정한 공공예식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난해 이용 실적을 확인해봤더니 단 7건에 그쳤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탓에 피로연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예식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구청의 경우 이 구청 앞 광장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했지만 부대시설이 전무해 지난해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선 각 지자체나 기관별로 강당, 시민공원 등 12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결혼식은 다 합쳐 18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관료가 무료거나 시간당 2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곳도 있지만 식사나 주차가 어려운 장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꽃 장식과 식사도 모두 직접 따로 준비해야 하다 보니 예비 부부들 입장에선 차라리 일반 예식장이 더 나은 겁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 식대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손님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또 공공예식장으로 새롭게 지정됐지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진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실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장소만의 어떤 특징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속 발굴하려고. 부산시는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 혜택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제주 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 곶자발지대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식물입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서식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의 곶자발지대 근처에 있는 숲입니다. 무창한 숲 안으로 들어가자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나 있고 옆으로는 잘린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자르기 위해 굴착기 등 중장비가 드나든 흔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5개의 잎 사이로 뿔이 솟아있는 작은 식물이 눈에 띕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 고사리삼인데 일부 개체는 힘없이 쓰러져 잎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새우난초는 중장비에 밟혀 잎이 찢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제주 고사리삼이 자라는 곳까지 중장비가 들어오면서 서식지 곳곳에는 훼손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곶자왈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본 결과 1000여 개가 넘는 제주 고사리삼이 발견된 집단 서식지였습니다.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이미 제주 고사리삼이 짓밟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나무들이 모두 다 잘려 나가면서 제주 고사리삼이 이제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주시가 이 숲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작업 전 곶자왈 사람들이 방제 대상지에 있는 제주 고사리삼 서식 현황 자료를 제주시에 보냈지만 제주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곶자왈 구역만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라서 그쪽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였죠.
작업하면서 사람이 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곧잘 지역 아닌 지역까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훼손 없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만 자라는 희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내 중장비 진입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시민을 상대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진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무고 고발건에 대해 지난 1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국정감사와 재선거 기간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민 의원은 당의 엄중 경고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고발한 시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과의 진정성과 법적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강 일대에서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나주시가 원상복구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인허가 없이 운영되던 불법 파크골프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상복구 결과를 점용 허가권이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보고하는 한편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섭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때 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광산구는 장기 기증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돌봄 지원과 심리상담, 치료지원, 법률 상담과 장리의 예우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주 동구가 어제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는 행정복지센터, 건강돌봄센터, 마을사랑채 등 행정과 돌봄, 공동체 기능을 모두 갖췄습니다. 동구는 기존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친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노후 경유차 3,2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등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입니다. 지원금은 차량 등급과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늘까지도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보된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가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게 시작한 가운데 특히 한낮 기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2m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